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부의 인연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품고 법대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의지하다 보니 연인 사이로 발전한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둘 다 목표가 확고했던 만큼 졸업 후에도 같은 길을 걸었는데요. 함께 로스쿨에 진학했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면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힘든 시간마다 서로를 다독이며 힘을 냈어요. 다만 아내는 학창시절부터 늘 저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력도 빠르고 성실하기까지 하다 보니 공부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결국 변호사 시험에서도 아내가 먼저 합격의 기쁨을 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은 이때다 싶었는지 결혼을 서둘렀는데요. 우리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결혼을 결심했던 터라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이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는 꾸준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출산 후 육아 부담이 있긴 했지만 다행히도 양가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처음에는 양가 어머님이 서로 부딪히진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만 두 분 다 워낙 배려심이 깊으셔서 큰 갈등 없이 조율해 나가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변호사로서 경력을 이어가면서도 아이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번 주에 장모님 감기 몸살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죄송해요. 몸이 아파서 그런 건데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알아서 잘 조율할 테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리고 유진이가 퇴근하면서 홍삼을 사다 주던데 유진이는 볼수록 참 속이 깊은 애야. 내 친구 며느리는 의사라고 했잖니. 근데 의사라고 그렇게 유세를 떨면서 무시한다잖아. 근데 유진이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미안하고 고마운 걸 표현해주는 게 참 고맙다니까. 저번에 하윤이가 넘어진 적이 있었잖니. 그게 표시는 안 났지만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내가 유진이한테 이실직고를 했거든. 그랬더니 유진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 그런 일이야 수시로 일어나죠. 어머님이나 되시니까 이렇게 잘 키워주시는 거죠. 어머님 아니었으면 일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러더라니까. 그 말 듣는데 순간 울컥했지 뭐니. 당연한 건데요 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자 어머니가 나무라듯 다시 입을 뗐어요. 그게 어떻게 당연해. 내 친구 그 의사 며느리는 방방 뛰면서 난리를 쳤다잖니. 결국 내 친구가 더럽고 치사해서 손주 안 봐준다고 했다더라고. 근데 들어보니 요즘 그런 며느리들이 한둘이 아니래. 난 유진이가 내 며느리인 게 그저 고맙다니까. 어머니가 한참 동안 아내 칭찬을 하다가 장모님으로 화제를 바꿨습니다. 거기다 사부인도 어찌나 예의가 바르신지 부딪히고 할 것도 없다니까. 아무리 봐도 니들은 천생연분이야 천생연분. 그날 어머니 말을 들으며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가에는 장인어른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모님과 처제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남자는 저뿐이라 자연스럽게 처가에 자주 들르게 되었고 장모님과 처제를 챙기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모님이 저를 많이 의지하셨어요. 집안의 크고 작은 결정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제게 의견을 구하셨고 최대한 신중하게 답을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하며 지냈고 특별한 문제 없이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아내와 저는 큰 문제 없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갔지만 장모님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처제 문제였습니다. 결혼 생각이 없다며 처제가 단호하게 선언했거든요. 처제가 처음부터 결혼의 뜻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입사했고 직장 생활에 적응할 무렵 회사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1년 넘게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남자의 스펙도 좋고 하다 보니 장모님도 흐뭇해하셨고 저 역시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요. 오직 저만이 그 사람을 탐탁지 않아 했다고 해야 할까요?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격지심 같은 게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처제가 그 사람을 워낙 좋아하는 눈치여서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남녀 문제라는 게 쉽게 끼어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처제에게 갑작스러운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처제의 전남친 한동윤이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이별을 통보했다고 했어요. 그날 처제가 술에 취해 아내에게 전화를 했고 처제가 말한 곳으로 갔더니 처제는 이미 만취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놀란 채 처제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왜 헤어지자고 한 건데? 아내의 물음에 처제는 그냥 차였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처제는 힘들었겠지만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남자가 볼 때 한동현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처제는 힘든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어느 날은 처제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와서 아내와 함께 나갔더니 술을 마시던 처제가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한동현 그 인간 진짜 인간 말종이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가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처제를 바라보자 처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친구랑 같이 그 인간 뒤를 캤거든? 그랬더니 글쎄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네? 뭐? 결혼? 너랑 헤어졌는데 누구랑 결혼을 한다는 말이야? 순간 아내가 아리송한 표정으로 처제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저 또한 처제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처제에게 물었습니다. 처제, 그러니까 한동현 그 사람이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고? 처제랑 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지났잖아.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동안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주말에 연락이 안 될 때도 많았고 밤에도 연락이 거의 안 됐어요. 설마 유부남이었다 그런 말은 아닌 거지? 내가 볼 때는 유부남 같아 보이진 않던데.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변호사로서 소송을 맡다 보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나는 사람도 정말 많았거든요. 제 질문에 처제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을 뗐어요. 그런 게 아니라 유부남은 아닌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네요. 양다리라니? 그러니까 저랑은 1년을 사귀었잖아요. 근데 그 예비 신부랑은 2년을 사귀었다네요. 그 말 듣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한동윤을 다시 만난 거야? 제가 사색이 된 채 처제를 바라보자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연히 결혼 소식을 전해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친구가 예비 신부 SNS를 찾아냈거든요. 그랬더니 웨딩 사진을 잔뜩 올려놓고는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의 꼴인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결혼식 가서 깽판 치기 전에 사실대로 말하라고요. 그랬더니 한동윤이 그날 바로 회사 앞으로 찾아와서는 한 번만 봐달라고 빌어대더라고요. 저제 그러다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 인간을 혼자 만나고 그랬어. 저도 모르게 버럭 외쳤는데요. 처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듯 손을 내저으며 입을 뗐습니다. 형부, 그래서 사람 많은 카페에서 만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암튼 한동윤한테 캐물었는데 양다리를 걸친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 면상에 냉커피를 들이붓고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간이 가만히 있었어? 지은 죄가 있으니까 계속 빌어대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예비 신부네 집이 꽤 부자인가 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데 부모님이 예비 신부를 더 좋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꺼지라고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화가 나는 건 그 인간이 양다리를 걸쳤다는 걸 전혀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진짜 한심하죠. 처제가 아내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봤는데요. 제가 급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처제, 내가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속이려고 작정하면 말이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속아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 난 오히려 그런 인간이랑 엮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어. 그날 아내와 제가 많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 그리고 함께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 감쪽같이 속였다는 사실에 처제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배신감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그날 이후 처제의 마음속에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지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처가댁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와인을 한 잔씩 마시고 있었는데요.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질 무렵 장모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 친구 조카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만나서 밥이나 한 끼 먹는 게 어떨까? 엄마, 내가 지켜본 결과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남자 사람은 형부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어. 결혼 잘못해서 인생 망치느니 난 그냥 혼자 살 거야. 수진아, 다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놈이 나빴던 거라고 했잖니. 네 말대로 형부처럼 괜찮은 사람이 또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려면 선도 자주 보고 그래야 하는 거야. 엄마, 내가 볼 때 정상적인 남자를 찾는다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든 일이야. 고로 난 절대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장모님이 무언가 더 말을 하려다 멈칫했는데요. 처제가 충격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컸던 만큼 어떡하든 처제를 설득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장모님이 다시 입을 때려던 순간 제가 조용히 장모님을 바라보며 그만하라는 눈짓을 보냈고 장모님이 한숨을 내쉬고는 말없이 와인만 마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제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장모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그 대화가 오갔던 날로부터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갔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내일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같이 점심 먹자네. 중대 발표? 처제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갑작스런 말에 순간 긴장했습니다. 별별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살짝 물어봤는데 요즘 수진이가 계속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자주 외출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설마? 아내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느낌일 뿐인데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 정말? 진짜 잘됐다.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처제의 다친 마음이 열릴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보니 그 어느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다음날 우리는 점심을 함께하기 위해 처가댁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이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던 중 처제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어요. 사실은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잠시 고요한 정적이 흘렀는데요. 모두가 깜짝 놀란 눈으로 처제를 바라봤습니다. 만난 지 반년쯤 됐는데 이제 집에 인사시키고 싶어. 정말이야? 어떤 사람이야? 장모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게 아주 좋은 사람이야. 처제의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하기로 결심했어. 너 절대 결혼 안 하겠다고 했잖아.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빨리 마음이 바뀐 거야? 장모님이 놀라면서도 기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도 보면 좋아할 거야. 성격이 엄청 좋고 무엇보다도 진짜 착해. 처제는 내내 남자친구 자랑을 늘어놓았고 가족들은 그의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그날 우리 모두는 곧 만나게 될 예비 동서를 떠올리며 설렘 가득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예비동서가 인사를 오는 날이 되었어요. 온 가족이 기대에 부풀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막상 그를 마주한 순간 모두가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다들 말을 하진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처제의 이상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부터 처제는 얼굴이 하얗고 마른 체형의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하곤 했어요. 물론 한동윤과의 일 이후로는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꺼내지 않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 취향이 꽤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서 있던 예비동서는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어요. 얼굴은 까무잡잡했고 체형도 다소 통통한 편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장모님이 환한 기대의 눈빛을 하고 계셨는데 그 눈빛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허탈한 표정이 되어가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연륜이 있으신 만큼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식사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었어요. 장모님은 예비동서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던지며 조심스럽게 탐색을 시작했지만 질문이 이어질수록 장모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비동서는 학벌도 지방 국립대를 나왔다 보니 한양대를 졸업한 처제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회사도 중소기업이라는 말에 시간이 갈수록 장모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는데요. 예비동서의 가족관계를 묻던 순간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장모님이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처제가 장모님의 옆구리를 몰래 콕콕 찔렀지만 장모님은 이미 넋이 나가 계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예비동서와 처제가 집을 나서자마자 장모님이 곧장 아내를 불렀습니다. 유진아, 가서 소화제 좀 가지고 와봐. 왜? 체했어? 지금 내가 안 체하게 생겼어. 장모님이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어쩜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 우선 외모부터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같이 살 사람이잖아. 근데 엄마 이상형이 아닌 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 그리고 외모가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 내가 볼 때 수진이 저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아무래도 그때 받은 충격에서 아직 못 벗어난 게 확실하다니까. 정신이 조금 헷가닥한 것 같아. 엄마 무슨 그런 말까지 하고 그래. 나는 수다분한 게 오히려 마음에 들던데. 2번만 수다분했다가는 아주 큰일 나겠네. 장모님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단순히 외모만 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홀어머니의 외동아들이라잖아. 그것뿐이야. 대학도 그렇고 직장도 중소기업이라잖아. 도대체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이서방,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자네가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보게나. 제가 볼 때는 성격은 아주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말 그래 보였어? 혹시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위로치 않은 말은 아니고? 장모님이 눈을 가늘게 뜨며 제 표정을 유심히 살폈지만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장모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한동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긴 그때 그 얘기는 나한테 했었지.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고 그때 느꼈던 불편한 감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첫인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한동윤은 처음부터 뭔가 꺼림칙했어요. 눈웃음을 살살 치면서 말하는 게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대화할 때마다 허세가 심한 것도 좀 거슬렸거든요. 그랬었지. 그럼 상민이는? 물론 상민 씨 조건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조건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장모님이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변호사로서
상담해온 여러 사례들이 떠올라 덧붙였습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결혼했더니 남자가 바람둥이라 허구한 날 바람 피우는 사람도 많았어요. 어느 날은 말로만 듣다가 직접 마주했더니 누가 보더라도 잘생긴 얼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잘생긴 얼굴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바람 피우고 다녔어. 그 남편 아내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난리도 아닌데 잘생긴 얼굴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차라리 착한 남편 만나서 마음 편히 사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학벌 좋고 직장 좋은 남편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너무 혹독하게 시켜서 결국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거 보면서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자네 말은 상민이는 그런 걱정이 안 된다는 건가? 네. 우선 오늘 밥 먹을 때 보니까 처제한테 참 다정다감하더라고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은 멀쩡한 사람을 한눈에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제 눈에는 상민 씨가 아주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제 마음은 진심이었는데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 놓고 보면 장모님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갔지만 그때쯤은 변호사로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이란 조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 같은 것이 생겼거든요. 상민 씨가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말과 행동에서 느껴지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학벌이나 직장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처제와 동서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도 장모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처음부터 동서가 진국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그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동서는 가족을 잘 챙기고 배려심이 깊었으며 무엇보다도 처제를 향한 애정이 한결같았거든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가 동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처가에 들렀을 때였어요. 거실을 둘러보다가 낯선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 로봇 청소기 사셨어요? 장모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둘째 내가 사다 줬어. 상민이가 이번에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했다는데 아주 좋은 조건으로 갖다지 뭔가. 그때쯤 장모님은 동서를 상민이라 부르며 막내 아들 대하듯 했는데요. 동서가 워낙 살갑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예뻐했습니다. 제게는 의지를 많이 했고 동서한테는 막둥이 대하듯 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 기분이 좋아 보이는 틈을 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장모님, 제가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자네 말 안 듣고 반대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뭔가. 그제야 장모님이 동서를 완전히 받아들이셨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주 봤을 때 내가 남편 복은 없지만 자식 복은 있다고 했거든. 근데 요즘은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네. 장모님의 얼굴에는 한박웃음이 가득했어요. 우리 가족은 한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제와 동서는 여전히 다정했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한 여성 의뢰인의 이혼 소송을 맡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그녀는 남편의 부정이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고 저는 그 소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결정적인 사진과 녹음 파일을 확보한 상태였어요. 문제는 사진을 넘겨받아 확인하던 순간 정신이 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결국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동윤이었거든요. 결국 재판 과정에서 한동윤과 마주하게 되었고 법정에서 만난 그는 처음에는 저를 못 알아보는 듯 했지만
잠시 후 제 얼굴을 알아본 듯 그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던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으니까요. 아무 말 없이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한동안 잊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도 저와 마찬가지로 꽤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한동훈의 아내에 어마어마한 증거 수집 덕분에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했고 법정에서도 그 흐름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한동훈은 결국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본 몰락한 그의 모습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는데요.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끝난 직후 염치 없는 한동훈이 제게 다가와 기가 막힌 말을 내뱉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나는 수진이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언니랑 형부 둘 다 변호사라 꺼림칙한 마음에 내가 먼저 차버렸는데 이렇게 만난 거 보면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네요. 말은 바로 해야죠.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겠죠. 제 말에 그의 입꼬리가 삐뚤어지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쪽이 변론을 너무 잘한 덕분에 나는 완전 쫄딱 망했네요. 이래서 말 잘하는 인간들이 난 싫더라고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가 저를 노려보더니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한동안 그 사람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남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약 그때 처제가 그 사람과 결혼을 했더라면 정말이지 큰일 날 뻔했겠다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볼 때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과 동시에 착하고 마음 따뜻한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세상에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